30년. 통신사가 단 한 번도 연결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30년을 흔드는 건 거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손톱보다 작은 모뎀 칩 하나입니다. 삼성이 준비하는 갤럭시 위성통신은 기지국이 없어도 스마트폰이 하늘과 직접 연결되게 만듭니다. 통신사 30년 권력이 왜 하필 이 작은 칩 하나에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휴대폰을 사면 당연히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인터넷도 모두 통신사의 기지국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용히 완성해가는 이 기술이 그 오래된 상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속이나 바다에서 쓰는 긴급 SOS 기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연결의 권력이 통신사 유심에서 스마트폰 안에 작은 모뎀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NT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NTN은 비지상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상기지국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스마트폰이 하늘 위의 위성과 직접 연결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도 위성통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 소비자의 손안에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위성전화기, 비싼 사용료, 제한된 장소, 선박이나 군부대, 산악구조대처럼 특수한 사람들이 쓰는 비상장비에 가까웠죠. 삼성이 바라보는 방향은 다릅니다. 별도의 위성전화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평범한 갤럭시가 필요한 순간 하늘과 직접 말을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산업적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기지국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기가 아니라 스스로 다른 연결 경로를 찾는 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긴급 상황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재난으로 기지국이 멈췄을 때, 짧은 구조 메시지를 위성으로 보내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역사는 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작고 제한적인 기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 칩이 좋아지고 위성망이 촘촘해지고 표준이 안정되면 어느 순간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긴급 메시지였던 것이 일반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엔 음성이 되고 언젠가는 데이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이 위성통신을 단순한 안전기능이 아니라 연결의 정의를 바꾸는 기술로 만듭니다. 이 영상이 30년 통신 질서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공유 한 번으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보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삼성은 왜 지금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이 어려운 길을 택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위성통신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부터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과 연결한다고? 그냥 신호를 더 강하게 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지상기지국은 땅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도 기지국은 한 자리에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어느 기지국 신호가 센지 계산하고 필요하면 옆 기지국으로 넘어가며 연결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성은 전혀 다릅니다. 적에도 위성은 지구 위를 엄청난 속도로 지나갑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속 수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있죠. 머리 위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다른 위성이 다음 연결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고정된 기지국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움직이는 기지국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익숙합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 사이렌이 높게 들리다가 지나가면 낮게 들리죠. 소리를 내는 쪽과 듣는 쪽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전파도 똑같습니다. 위성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스마트폰이 받는 주파수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통신에서는 이 미세한 차이가 결코 미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성이 빠르게 움직이며 주파수가 흔들리면 스마트폰은 신호를 정확한 위치에서 읽지 못합니다. 마치 빠르게 흔들리는 종이에 작은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글자가 겹치고 줄이 밀리고 의미가 깨집니다. 그래서 위성 직접 통신은 단순한 수신감도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위성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 오차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싸움입니다. 삼성의 모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의 작은 모뎀은 위성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이고 그 때문에 주파수가 얼마나 밀릴지를 끊임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깨지기 전에 미리 보정해야 하죠. 사람에겐 순식간이지만 그 찰나에 수많은 계산이 반복됩니다. 위성 궤도, 상대 속도, 신호 도착 시간, 주파수 오차, 배터리 상황까지 전부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도플러 오차를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순간 스마트폰은 지상 기지국에만 의존하던 기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죠. 여기서 기술 문제가 산업 권력의 문제로 바뀝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진짜 권력은 가장 좋은 폰을 만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망을 가진 회사, 바로 통신사였습니다. 우리는 매장에서 갤럭시나 아이폰을 고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 뒤에는 늘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통신사가 주파수를 갖고 기지국을 세우고 요금제를 만들고 보조금을 조절하고 어떤 제품을 앞세울지 결정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산업의 오래된 공식이었습니다. 폰은 제조사가 만들고 연결은 통신사가 허락한다. 이 공식이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결되는 길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려면 통신사망이, 인터넷을 쓰려면 통신사 데이터가, 번호를 유지하려면 통신사 유심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폰도 통신망 밖으로 나가면 거의 무용지물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휴대폰 회선이 약 5,745만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회선은 SK텔레콤 38.78%, KT 23.74%, LG플러스 19.5%, 사실상 새 통신사의 망 위에서 거의 모든 연결이 움직여왔습니다. 더 깊은 건 유심이 만든 심리적 장벽이었습니다. 유심을 꽂아야 번호가 생기고, 번호가 있어야 은행 인증도, 메신저도, 회사 업무도 돌아갑니다. 통신사는 단순히 인터넷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생활의 출입증을 나눠주는 회사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게 연결의 독립성은 단순한 기능 하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시장의 문법을 다시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을 본 건 삼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SOS는 겉보기엔 아주 작은 안전기능입니다. 길을 잃거나 조난당했을 때 구조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죠. 일상에선 쓸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긴장하는 건 그 기능의 지금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능이 열어버린 첫 번째 균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연결은 유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심을 꽂고 요금제에 가입하고 번호를 받는 순서였죠. 그런데 위성 SOS는 제한적이긴 해도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기지국이 없어도, 와이파이가 없어도 스마트폰이 다른 경로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경험을 만들어주니까요. 위급한 순간 통신사 신호가 없는 곳에서 내 폰이 구조 신호를 보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전화기는 통신사가 없어도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연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변화가 이렇게 조용히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바꾸는 기술은 원래 처음부터 완벽하게 오지 않더군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장난감에 가까웠고 어두운 데선 거의 못 썼습니다. 전문 카메라를 위협한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어느새 카메라 시장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모바일 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카드가 더 빠르다고 했지만 지금은 지갑보다 폰을 먼저 꺼냅니다. 위성 SOS도 지금은 작고 느린 기능입니다. 하지만 메시지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확장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균열을 본 건 삼성만이 아닙니다. 애플, 스타링크, 화웨이까지 하늘의 연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가장 애플다운 방식을 택합니다. 위성 연결을 아이폰 사용자만의 경험으로 자기가 설계한 화면 안에 가둡니다. 애플에게 위성 통신은 통신사를 무너뜨리는 무기라기보다 아이폰을 더 버리기 힘들게 만드는 잠금 장치에 가깝습니다. 스타링크는 훨씬 공격적입니다. 폰 안에 기능을 넣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 위에 직접 통신 인프라를 깔고 있죠. 수많은 적외도 위성이 지구를 둘러싸면 통신의 중심이 지상에서 하늘로 확장됩니다. 실제로 스타링크는 2025년 12월 우리나라에서도 월 87,000원짜리 요금제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또 다릅니다. 화웨이의 위성통신은 기능 경쟁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략입니다. 미국 중심 기술 질서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국 연결망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죠. 이 가운데 삼성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애플처럼 닫힌 생태계만으로 밀어붙이지도 않고 스타링크처럼 직접 위성을 쏘아 올리지도 않고 화웨이처럼 한 국가 전략 안에만 머물지도 않습니다. 대신 삼성은 다른 길을 갑니다. 국제 표준에 맞는 모뎀, 갤럭시라는 실제 단말, 반도체 설계 능력, 글로벌 제조망을 결합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위성을 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표준이 만들어지는 순간엔 이런 회사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표준은 한 회사의 서비스보다 오래 가고 한 나라의 정책보다 넓게 퍼지며 수십억 대의 기기 안에 조용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진짜 무기는 그래서 하늘을 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손톱보다 작은 모뎀 칩입니다. 위성이 아무리 많아도 폰 안의 모뎀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신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준비해도 칩이 그 방식을 지원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과거엔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기를 당신 망에서 팔아도 됩니까? 그런데 위성망과 지상망을 동시에 다루는 폰이 등장하면 질문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제조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서비스가 당신 기기 안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표시됩니까? 연결의 입구가 통신사 매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설정 화면과 모뎀 알고리즘 안으로 옮겨가는 순간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그 순간 모뎀은 부품이 아니라 권력이 됩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현실의 벽이 아직 높거든요. 첫 번째 벽은 배터리와 발열입니다.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있어서 멀리 신호를 쏘고 받으려면 더 많은 전력과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폰은 작은 기기죠. 오래 작동하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 연결이 긴급 상황 중심인 건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벽은 규제입니다. 주파수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이고 통신망은 안보와 직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통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외국 위성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쉽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벽은 통신사의 반격입니다. 통신사도 이 변화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성 연결을 자기 상품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겠죠. 요금제에 위성 긴급 메시지를 넣거나 프리미엄 옵션으로 붙거나 그렇게 되면 위성 통신은 통신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의 새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싸움의 핵심은 위성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고객과 직접 계약하느냐입니다. 고객이 통신사 앱에서 위성 옵션을 켜면 통신사가 이깁니다. 제조사 설정에서 결제하면 제조사가 강해집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 화면 안에서 설정 메뉴 하나, 구독 버튼 하나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성 통신이 당장 통신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도시의 빠른 데이터와 안정적인 통화는 여전히 지상망이 맡을 겁니다. 하지만 연결은 통신사만의 것이라는 30년 전제. 그 당연함은 이미 금이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휴대폰에선 5,745만 개가 사실상 통신 3사망 위에서 움직여왔고 알뜰폰까지 합쳐도 결국 그 망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성이라는 제2의 연결 경로가 생기는 순간 매달 우리가 내는 통신비의 흐름과 선택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타링크가 월 87,000원에 한국 땅에 들어온 게 그 신호탄인 셈이죠.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스마트폰 전쟁은 카메라도 화면도 아닙니다. 누가 연결의 문을 여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연결의 주도권. 통신사가 끝까지 지킬까요? 아니면 삼성이 가져갈까요? 오른다, 내린다처럼 한쪽을 골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예측이 궁금합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뉴스 뒤의 숨은 진짜 구조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